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엽니다. 여러분, 저희 4시로 시간 옮겼어요. 늘 1시에 만나다가 4시에 만나니까 제 목소리도 저희 방송 내용도 오후 4시에 듣기에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요? 오늘 처음 4시에 시작하는 날이어서요. 초대 손님도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5분 방송으로 오늘 문 열겠습니다. 성수선의 에세이 나의 일상에 너의 일상을 더해. 이 책에서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고통과 모멸을 견디는 방법은 다르다.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돌을 닦듯이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누군가는 혼자만의 방에 틀어박히고, 누군가는 클럽에 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누군가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는 질 나쁜 연애에 몸을 던지고, 모두 다르다.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해서, 어깨를 흔들며 자지러지게 웃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신이 나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보다 고통이 경미해 보이는 타인을 감정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간 흑인 노예들은 쇠고랑을 찬 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살집이 뒤룩뒤룩한 백인 주인들은 검둥이 노예들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다. 성수선의 에세이 나의 일상에 너의 일상을 더해 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살집이 뒤룩뒤룩한 백인 주인들은 검둥이 노예들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보다 고통이 경미해 보이는 타인을 감정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요. 아주 짧은 글인데 이 글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지요. 네, 이 책 전체가요, 이렇게 짧은 에세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글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안과 또 교훈의 메시지가 어찌나 강한지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성수선 작가인데요.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그리고 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랜 시간 조르고 졸라서 드디어 미녀 작가 성수선 씨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생방송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출석 체크 부르고 싶다. 여러분 오늘 댓글로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네, 방금 읽어드린 나의 일상에 너의 일상을 더해, 제가 오늘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 또 한 분 저희가 선택해서요, 이 책
제 돈으로 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주인공 모실 시간입니다. 성수선 작가,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임대용 PD가 초대 손님 나오셨을 때 박수 친 적이 처음이에요. 이거 미녀에 대한 너무 차별 대우 아닙니까? 환영합니다. 오늘 성수선 작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임대용 PD님 어찌나 좋아하셨는지요. 아, 지금 회사 다니고 계세요. 네. 이 시간에 어떻게 오실 수 있었나요? 반차를 냈습니다. 반차를 내고. 네. 반차는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네. 나오시는 건가요? 네. 아, 우리 방송을 위해서, 네, 반차까지 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해외 출장 다녀오셨어요. 아, 해외 출장을 진짜 많이 가세요. 그쵸? 예, 직업이 네. 영업이다 보니. 아, 성수선 작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번 책이 네 번째 책이에요. 네, 에세이스트이자 직장인이다. 1년의 절반은 세계 여러 나라로 영업을 나서고 틈틈이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을 써왔다. 독특한 시각의 에세이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2012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SNS에서 따라쓰기 열풍을 일으켰고요. 밑줄 긋는 여자는 독서 에세이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네, 책 앞 표지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이 책 말고도요. 나는 오늘도 유럽으로 출장 간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의 일상에 너의 일상을 더해 이 책까지 벌써 4권인데요.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바쁜 직장인이 책을 4권이나 내고, 또 심지어 또, 미모의, 네, 미모의 또 싱글 여성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아신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실 수 있나요? 비결 하나, 영업 비밀 하나 우리 연탐해 볼까요?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책을 이렇게 쓸 수 있냐 네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역설적으로 저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풀 수 있는 해방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또 일도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를 힐링하는 네. 또 나에게 힘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글쓰기를. 예. 야. 제가 다른 직장인들처럼 네. 등산에도 취미가 없고 골프 수영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저의 유일한 취미가 읽고 쓰기. 또 쓰기. 마시기? 항상 성수선 작가는 마지막 마침표가 웃음을 빵 터지게 하는 또 그런 재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자꾸 임대용 PD님 얼굴 보면서 웃음이 나는데요. 일러야겠다. 초대 손님이 나오셨을 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표정이 밝은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봬요. 야, 이제 초대 손님의 미모도 제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어떤 분들 들어오셨나? 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그러하다님. 시간이 바뀌어도 공감 스토리텔링 들어야죠.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주님, 항상 듣고 있지만 처음 출첵합니다. 생방송이군요. 작가님도 반가워요. 하셨고요. 오케이 마리님. 작가님 귀한 시간 반차까지 내주시고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선마님 매일 와주셔서 감사해요. 성수선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반차가 화제입니다. 이역다랑원님 반갑습니다. 반차까지 내시고 고맙습니다. 네. 바보원주님 성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또 인사 주셨어요. 성수선 작가님, 네.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은 또 사진 한 장 올려주셔도 저희 반갑겠네요. 네. 다름과 닮음님, 성수선 미녀 작가, 믿을 수 있게 확인시켜주세요.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선 작가께서 금방 말씀하셨어요. 직장 생활 바쁘게 하면서도
숨 쉴 수 있는 통로로 그리고 나를 힐링하는 방법으로 나는 글을 택했다 그러셨는데요. 우리 소소님 정말 대단하세요. 성수선 작가님이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책 들고 있는 사진 어디서 보셨나요? 이거 페이스북 사진 아닐까요? 아니요. 예전에 어디 인터뷰했던 사진인데요.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소소님 대단하세요. 다른가 닮음님, 목소리가 순수합니다. 네. 저도 사람의 목소리를 믿는데요. 사람 목소리도 그 사람 영혼을 속이지 못해요. 목소리가 순수하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임대웅 팀장, 짐 흘리지 마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해외 출장 다니시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자주 가시더라고요. 요즘엔 주로 미국. 그렇죠. 네. 그러면 비행 시간이 기니까 또 그 시간에 또 보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늘 또 책을 읽으세요. 이게 가만히 못 읽는 것도 병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보면 쉬는 날 늘 책 읽고 또 글 쓰고. 한 번씩 잠만 잘 때가 꽤 있어요. 아, 네. 쉬고 싶을 때는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네. 격하게 쉬는. 그렇군요. 저는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이후로 그 책 쓰셨을 때 이제 저랑 만나셨을 때 그러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책 한 권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쓰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쉬시겠지 했는데 또 책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만에. 3년 네. 만에. 그때가 2012년이었고요. 네. 3년 만에 또 책 한 권이 뚝딱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짧은 에세이 몇 편을 수록하신 건가요? 이거를 정확히 안 세봤는데 몇 편인지, 네.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밑줄 긋는 여자나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하고 네. 다르게 굉장히 호흡이 짧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호흡도 짧고, 사실 제가 이 글들을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쓴 네. 글들이 아니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동 중에, 맞아요. 그리고 뭐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 핸드폰으로 쓴 글들이거든요. 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호흡도 짧고, 네. 또,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들도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쉽게 짧은 호흡으로 읽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것도 페이스북에 올렸던 네네. 글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보면서, 나도 하나 배워야겠다, 완성 좀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또 한동안은 수원으로 출퇴근하신 네.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성 작가가 굉장히 힘들겠다, 몹시 피곤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쓸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항상 출근 시간에 글을 한 편씩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글쓰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참 못했었구나 이 생각했어요. 또 뭐 출근 버스에서 자는 잠이 꿀잠이니까요. 그때 또 한 편씩 쓰시고 또 퇴근할 때도 또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릴 때 쓰신 글들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직장인들 많으세요. 이분들께도 생활 속에서 짬내어서 글쓰기 이런 것들 또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직장인들에게 글쓰기가 굉장히 스트레스죠. 보통 이제 보고서, 뭐, 기한, 품위서, 이런 거를 이제 쓰라고 하면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어린 친구들. 네.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뭐, 이공계건, 문과건을 떠나서, 문장 쓰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주로 이제 SNS 글쓰기 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짧게 네. 또 이렇게 줄임말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음식 사진 같은 거는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지만 네. 그 음식에 대한 설명은 주로 다 똑같죠. 대박. 그러다 보니 이제 글쓰기가 좀
되게 멀리 느껴지고 네. 뭘 이제 쓰라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그 글쓰기는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무실에서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일 때 네.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그 핸드폰 알람 있잖아요. 아. 그걸로 15분에 맞춰놔요. 네. 이렇게 거꾸로 해서 15분에서 이렇게 14분, 13분 가면서 네. 0초에 이렇게 알람 네. 울리는 거. 그걸 맞춰놓고 네. 그냥 그 화면에 이게 메모판 같은 거 띄워놓고 일하는 척 해야 되니까 글씨 폰트는 작게 칠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마구 막 쳐요. 막 아무렇게나. 네. 나 혼자 쓰는 거 어차피 삭제할 거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마구 치면 네. 굉장히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어. 그렇게 직장인들 한번 해보세요. 아주 정신이 맑아집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대신 혼자 쓰고 지우세요. 말하면 소문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그렇죠. 업무하는 열일. 것처럼. 오늘 참 반찬내고 오셔서 라디오 녹음하면서 직장인들이 15분간 딴짓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주고 계신 성수선 작가님. 이거 직원들이 들으면 안 되겠어요. 그 회사 이름이 나갔나요? 이런. 나갔네. 제가 또 주책 없다. 그거 말해버렸네. 그 시간 외에 열심히 일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야, 우리 선마님 오셨어요. 회사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앉자마자 자면서 가기 바빴는데 대단하세요. 네, 우리 또 직장인 청취자들께 오늘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요한님 출첵합니다. 미녀 작가님 옆에 착한 늑대 있으니 조심조심. 우리 임 PD님 이미지 좋네요. 착한 늑대를. 뭐 어떤 걸 해도 착하다는 수식어가 붙네요. 네, 뭐 착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임대용 PD님은 음악하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직접 작사를 하거나 해본 적 있으세요? 글을 쓴? 네, 작사한 곡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성 작가님 다음에 우리 또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곡 하나 작사 어때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너무 영광이죠, 사실. 그렇죠. 네. 야, 또 우리가 좋은 사랑 노래 한 곡 탄생하는 거 아닌가 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또 좋은 구절이 있었어요. 나는 아침마다 힐을 신은 채로 계단을 껑충껑충 뛰어서 슬라이딩하듯 출근버스에 몸을 싣는 회사원이다. 동시에 나는 어디 가나 수첩에 핸드폰에 노트북에 뭔가를 바지런히 쓰고 기록하는 글쟁이다. 택시에서, 음식점에서, 술집에서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때론 장난스럽게, 때론 자랑스럽게. 작가예요. 그러면 곧 이런 질문이 돌아온다. 어머, 작가세요? 어떤 글을 쓰시는데요? 어떤 글을 쓰냐면 나는 일상에 대해 쓴다. 즉, 나와 당신과 우리가 만드는 세상의 매일매일에 대하여. 스펙터클하고 한편의 대서사시 같은 거창한 얘기는 없다. 하지만 나의 일상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해준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한숨, 땀과 눈물, 기쁨과 고통, 다정함과 외로움, 눈썹 근육과 영혼의 미세한 떨림, 위로와 상처, 삶의 희망과 균열, 자존심과 죄책감에 대하여 내 몸의 모든 촉수를 일으켜 보듬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썼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세탁소 주인 부부 이야기도요. 읽고 나서 그 세탁소에 가서 저 찌개에 밥 한 번 얻어먹고 싶다 이 생각 들었어요. 결국 이 책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발견한 게요. 이 사소한 생활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감동 깊게 쓸 수 있는 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작가의 시선이란 생각을 했어요. 항상 굉장히 사소한 걸 굉장히 깊게 바라보세요. 좀 일부러 내가 관찰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빨리빨리 안 걷고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천천히 걷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특히 저희 엄마는 저랑 시장 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뭐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뭐를 사야 될지 리스트를 쭉 써가지고 네. 어디 가서 생선 딱 찍고 어디 가서 뭐 고기 뭐 콩나물 해서 탁탁탁탁 하면은 되게 짧은 시간이면 되는데 네. 저는 어디를 가면 굉장히 두리번 그러면서 맞아. 구경을 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물어보고 이러다 보고 또 천천히 네. 걷고 이러니까 몇 갑절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저랑 다니시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이렇게 찬찬히 살피고 구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듣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애들이 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으면 영업 비밀이라 안 되지만 하나만 알려줄게 일고 제일 첫 번째가 잘 보라. 네. 잘 보고 잘 들어라 이 얘기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성 작가님이 잘 보는 것 그거 참 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영감을 기다리지 말아라. 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막 새벽 3시를 기다린다고 해서 영감이 오지 않죠. 그런데 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잘 살피면 재미있는 일들, 신기한 일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 투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썼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네.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네. 이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아주 뭐 개혁적이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 책이 네. 이런 책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눈을 감고 걷지 말아라. 시그널을 봐라. 시그널은 우리에게 그 우주가 보내는 시그널은 어디에나 널려 있는데 우리가 눈을 반쯤 감고 걷기 때문에 못 본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또 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동료들 네. 뭐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뭐 헤어지자고 했을 때 네. 갑자기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네. 어쩌면 갑자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무언의 시그널을 너무나 많이 보냈겠죠. 맞습니다. 그래요. 잘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제가 성 작가님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런 정말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예전엔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드시다가 그 술집 주인 아주 연세 높으신 할머니를 또 이렇게 뚫어지게 봐요. 술을 마시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바카스 한 병을 드시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그 바카스를 보약을 마시듯. 맞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순간을 포착한 성 작가의 그 따뜻한 시선에 아주 오래 머물렀던 기억이 나요. 술을 마실 때도 모든 게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때 할머니는 같이 보지 않았나요? 그때? 아닌가? 그때 제가 그 집에 같이 가긴 했는데 네. 바카스를 보약을 마시듯 드시는 모습 그건 딴 날의 일인 것 딴 같아요. 날인가 보네. 제가 자주 가다 보니 그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고와요. 한 9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이제 평일에는 안 나오시고 네. 주말에 이제 좀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회사원들 상대하는 곳이니까 평일에 네.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주말에 이렇게 심심하시고 하니까 그 아들 부부가 하는 막걸리 집에 나와서 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창가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굉장히 심심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는 일이 딱 3가지예요. 창가를 바라보기, 그러고 이제 그 비단 주머니 같은데 담배가 들어있는데 네. 그거를 한 1시간 반, 2시간에 한 개씩 피기, 그리고 그거를 피고 나시면 바카스를 2손으로 잡고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는데 그게 굉장히 귀해 보여요.
예,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술 먹느라 정신 없을 때도 그런 모습에 집중하는 이게 작가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시네요. 바보은주님 반가워요. 성 작가님 부러운 시선이네요. 급한 성격이라 뭐든 쓱 훑고 지나가는데 금세 까먹어서 그러셨고요. 그러하다님, 예전엔 전철안에서 책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책 못 읽어요. 에세이 시도해봐야겠어요. 그러셨고요. 로니님께서는요, 전 스트레스 생기면 청소했는데 격이 틀리네요. 존경합니다. 이러셨어요. 야, 우리 독서열풍 오늘 부는 것 같습니다. 다름과 닮음님, 저도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찬찬히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성수선 작가님도 그러시군요. 선마님, 뭐든 무신경하게 지나치지 말아야겠네요. 오늘 반성문이 너무 많은데요. 그 성 작가님 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또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당신도 혼자다. 연인이 있어도 혼자고 연인이 없어도 혼자다. 결혼을 했어도 혼자고 결혼을 안 했어도 혼자다. 다만 소설을 읽는 혼자는 소설을 읽지 않는 혼자와는 다르다. 당신은 소설을 읽는 혼자이길. 야, 너무 멋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라는 표가 아주 많이 나요. 뭐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또 문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제 생각엔 언젠가 소설을 쓰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늘 드는데 혹시 지금 쓰고 계시진 않으세요? 쓰고 있진 않고요. 네네. 네, 언젠가 쓰고 싶어요. 그쵸. 저는 성 작가의 또 소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지금 쓰고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혼자래요. 저는 이 구절이 어찌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그런데 글을 읽는 혼자가 되자. 참 멋진 말입니다. 이번 이 책에서는, 또, 저도 책을 내고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구절이 다르고 또 제가 아끼는 글이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많은 또 일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한 파트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책을 건네드렸어요.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저희 방송의 컨셉이요? 아무런 계획 없이 상대의 가슴을 활짝 열어서 보여드리는 컨셉입니다. 여기서 진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글을 썼어요. 제주도부터 또 해외 이야기까지. 네, 이 공간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제가 맞아요.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를 또 좋아해서 자주 가니까. 특히 가파도 이야기 참 좋았어요. 가파도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근데 그 가파도는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게, 가면은 정말 바다를 보고, 걷고, 술 마시고,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유흥시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심심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아주 조용한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한번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최상의 가파도로 장소입니다. 가자. 네. 저도 종강하면 바로 가파도로 가야겠어요. 모슬포 항에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가파도에 도착해요. 가파도 가셔서도 또 거기서 성수선 작가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 해녀 언니들이랑 또 깊은 얘기 많이 나누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제주 올레길 만드신 서명숙 이사님도 책에 나왔는데 숨이라고 그 제주 해녀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해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정말 배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숨이라는 제주 해녀에 대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성수선 작가의 아까 누가 너무나 순수한 목소리다 그랬는데 성수선
작가의 순수한 목소리로 성 작가가 권하는 한 챕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짧은 걸로 하나 읽어볼게요. 네. 읽어요? 네. 읽어요. 희망은 홈쇼핑처럼 사상 최대의 대용량 사은품으로 모십니다. 이런 파격적인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죠. 10회 연속 매진, 마감 임박. 현재 모든 상담원 통화 중입니다. ARS를 이용해주세요. 홈쇼핑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늘 마지막이라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가져갈 분이 몇 분 남지 않았다고 외치지만 곧 더 많은 사은품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늘 사상 최대로. 마지막이라는 말에 쫄지 말지어다. 기회는 언제나 온다. 눈을 반쯤 감고 졸지만 않는다면. 예전에 교보문고 건물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온다. 정말 진짜 싱글 여러분 힘내세요. 아 진짜 피디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온대요. 네, 힘이 많이 나네요. 오늘. 제 책 제목이 마지막엔 사랑이 온다잖아요. 저도 저를 위로하려고 마지막엔 온다고. 아,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야, 정말 영업하시는 분 다르죠. 세계 무대를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진행자의 책까지 홍보해 주시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심지어 저는 그 인터뷰 중에서 뭐가 제일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냐면, 악기 만드는. 박경호 씨. 예, 목수.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반해가지고, 그분 생일에 제가 책을 한 권 보내드렸어요. 세상에, 벌써 연결이 됐어요. 아, 페이스북 친구? 야, 네. 그렇구나. 글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글도. 네. 네, 아주 영혼이 맑은 사람 같아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네. 영혼이 맑은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요. 더 영혼이 맑은 사람이래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분한테 생일에 책을 보내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성 작가님. 진짜 어울린다. 제가 중간에 끼지 않아도 이미 제 책 속의 주인공과 연결이 되어 있으시네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한 해 나갔었어요. 대한민국만 몰라주는 현악기장 박경호 씨. 이태리에서 최고의 현악기장으로 인정받았지만 한국에 와서 아주 힘든 작업을 혼자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거기 같이 한번 가요. 네,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같이 가요. 이렇게 또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렇구나. 사랑은 언제나 반드시 온다. 어디서나 온다. 어디서나. 네. 저는 지금 진짜 이거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성 작가님이 계속 싱글로 우리 옆에 좀 있어주었으면. 제발.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도 해요. 왜냐면 또 수많은 싱글들의 희망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혼자라고. 누구나 혼자다. 그렇지만 우리 아주 멋진 혼자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항상 주는 분이어서 이 언니가 만약에 어느 날 시집가서 행복한 막 신랑 이야기, 아이 이야기 이런 거 올리면 쓸쓸해질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또 이렇게, 일부 분들은, 네. 글 안 써도 좋으니까, 가래? 네가 한번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한번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진 외로움을 글로 쓰면서 수많은 독자들의 또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사랑도 즐길만 하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다. 네. 오케이마리님, 너무 해맑으세요. 그러셨고요.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러브투님, 박상미님 오늘 기분이 활짝, 두 분 이야기 좋다고. 맞아요. 오늘 성 작가님 나오시니까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저도 모르게 올라갔네요. 저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오늘 아주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좋다. 제가 또
하나 소개할래요. 웃고 있다고 다 웃는 게 아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식객의 돼지고기 열전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고사상에 웃고 있는 돼지머리는 만들어진 거였다. 왜 그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고압 쇼크로 도살당하는 돼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죽는다.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돼지머리 삶을 때 입에 병이나 막대 같은 재갈을 물린다고 한다. 돼지가 고통 속에 죽었는지 뭐가 좋다고 해벌쩍 웃으면서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저 보이는 대로 믿는다. 야, 웃고 있네? 그러고는 야단스럽게 소원을 빈다. 복 들어오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폭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헤어지자고? 갑자기 왜 이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야?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맨날 웃고 있기에 몰랐지. 힘들면 힘들다고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다그침을 듣는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다. 너의 갑자기가 내겐 영겁이었어. 네 얼굴을 보면 말이 나오냐? 내가 좋아서 웃는 줄 알아?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다.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니다. 대개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딱히 할 말은 없고 침묵이 어색해서 대략 난감한 질문을 한다. 잊지 말자. 침묵은 금이다. 아, 저 이 글이 참 좋았어요. 이 글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이 글은 아까 읽으신 그대로 그 식객을 제가 뒤늦게 읽었거든요. 네. 이 식객에 대한 글은 이 책에서 한 꼭지 더 나오는데, 네. 제가 사실 그 식객이란 만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제주도 여행 갔다가, 네. 감초 식당이라고, 순댓국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공항에서 가까워요. 보성시장. 음식 소개하는 네. 책도 하나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너무 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 먹방의 대가 이런 걸로 음식에 관해서만은 가장 잘 쓰는 작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야심이 있습니다. 있어. 왜 그러냐면 저는 먹방 사진 올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성수선 작가 홈페이지는 제가 찾아가서 자꾸 봐. 나도 모르게. 자꾸 보면서 막 검색을 해요. 이 식당 어디 있나. 오늘도 이 방송 끝나면 어디를 갈까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 감초 식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한쪽 벽이 다 그 감초 식당에 소개된 식객 만화로 전부 다 이렇게 벽을 붙여놨거든요. 네. 그 제주 순대편을. 그래서 제주 순대편에 그 벽면에 통째로 붙여놔서 쭉 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예술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만화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어떤 교양적인, 그 독자의 교양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교양에 네. 대한 욕구 그런 걸 충족시키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얼마나 취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을까. 이 시장에 들어서는 그 입구에서부터 그 그림으로 정확히 묘사를 하면서 네. 그 주인 아주머니의 그 표정까지 똑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계기로 이제 식객 전편을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돼지고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사를 지내면서 웃는 돼지 입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쭉 끼고 막 넙죽넙죽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의 웃는 얼굴이 네. 그 원래 웃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때 병을 네. 끼워서 웃는 얼굴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난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 돼지가 뭐가 좋다고 죽으면서 웃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병을 끼워서 웃는 얼굴을 만든 건데 우리는 개업식을 할 때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끼면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돼지고기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맞아요. 주변 사람한테도 이런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회사를 그만두는 동료가 있다. 네. 그러면 얼마나 1000번을 갈등하고 그렇게 사표를 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야 어떻게 네 말 한마디에
없이 이럴 수가 있냐, 뭐, 항상 이런 맞아.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웃고 있다고 해서 뭐, 쟤는 좋아 보이네. 네. 이런 식의 행동들이 너무 많지 않나. 저도 제가 굉장히 맞다.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뭐, 저런 골드미스가 뭐 고민이 있겠냐, 이런 네. 식으로의 어떤 폄하, 맞아요. 오해, 이런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고민이 있고, 그리고 웃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웃는 돼지 얼굴을 보고 착각을 하듯이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쓴 글입니다. 맞아요. 아, 몰랐네요. 저도 병을 물려서.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일상의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이야기를 또 이 책에서 네, 또 한 파트를 만들어서 타인의 고통에 네. 대해서 또 쓰셨어요. 우리가 진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고통만, 내 삶만 코를 박고 바라다 보면서 근데 공감 능력이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예민하세요. 예, 좀 예민해요. 그러면 예. 내 삶이 참 힘들긴 하지만 또 풍성해지는 또 그게 있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장점이라면 이렇게 책도 쓸 수 있고, 네. 또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들이 그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줄거리도 사실 누가 죽였는지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그 스릴러를 보거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뭘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심지어 몸살 나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어떤 그 쇼기 와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마다 감수성에 이 열려있는 정도가 굉장히 틀린데, 네.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굉장히 피곤하죠, 사는 게. 맞아요. 남의 일에 신경 많이 쓰이고. 맞아. 네. 그래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실 거죠. 그 뭐 어쩔 수 팔자겠죠. 없어. 맞아. 선마님 너무 공감돼요. 당연하게 일상에서 하는 말들도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특히나 상처 많이 주는 상사들 있잖아요. 모두가 그런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직장인들한테 그럴 때 이렇게 극복하자. 직장 오래 다니신, 지금 직장 생활이 몇 년째시죠? 말하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 오래 다닌 걸로. 네. 오래 다닌 걸로. 네. 수많은 또 특히 여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상처들, 말로 인해 받는 상처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겨내자 팁 하나 또 멋진 언니께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책 밑줄 긋는 여자. 네. 사실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네. 그 밑줄 긋는 여자에 제가 이런 말을 썼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저는 신입사원 때 비하면 지금은 참 편해요, 마음이. 네. 신입사원 때는 정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투쟁의 연속이었고, 네. 정말 회사에서 맨날 웃고 있는 사람들도 싫었어요. 어쩜 저렇게 맨날 웃고 있을 수가 있나. 네. 그런데 신입사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떤 상사의 지시. 네. 저 사람은 왜 지금 자기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냐. 맞아. 왜 이게 맞지 않는데 저 사람은 이런 걸 시키냐. 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했고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군대를 갔다 온 남자 동기가 네. 세상은 원래 합리적이지 않다. 네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더 힘든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세상은 원래 이런 거니까 타협하세요. 이런 말을 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 네.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상처를 덜 받아요, 사실. 네. 그런데 뭐냐면 똑같은 말이라도 직장 상사가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질렀을 때, 네. 남자들은, 네. 주로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네. 그 앞에서는, 네. 막 되게 놀란 척을 해요. 맞아.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크게 리액션을 하면서, 네. 바로 담배 피러 나가서,
쟤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냐, 쟤 왜 저러냐, 그러고 욕하고 맞아. 거기서 딱 풀어버린다는 거죠. 아하. 그러고 남자와 여자의 받아들이는 차이가 네. 남자는 누가 자기한테 그랬을 때 네. 그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오늘 기분 나쁘구나. 아하. 오늘 재수없게 걸렸네. 이러고 딱 끝이 나요. 재수없어.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네. 자기 비하가 같이 오니까 힘들어요. 맞아요. 이상한 죄책감에 어. 시달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네. 저 사람이 오늘 네. 기분이 되게 안 좋구나. 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때 굉장히 그렇게 하면 쉬워지는 일들이 모든 잘못의 원인을 항상 나에게서 찾는 거죠. 맞아요. 나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왜?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끝이 없이 그래서, 저도 많이 되풀이 되는 네. 그런 그 감정의 굴곡인데, 사실 그 인간관계, 직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에서 네. 우리가 무시할 건 무시해야지 되거든요. 맞아. 네.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그 연습해야겠어요. 이제는 거기서 자유로워지셨어요? 아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길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네. 때문에 힘든 네.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계속 네. 글로 쓸 수 있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쵸? 오늘 진짜 댓글 많이 달린다. 성 작가님 인기 좋으신데요. 소소님은요, 그새 감초식당 순대국밥 찾아서 사진까지 올려주시고요. 그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순대 그 국에 콩나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네, 사진에.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순댓국을 못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여자분들 네. 이게 좀 느끼해가지고 근데 여기 그 순대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콩나물이 많이 들어서 네. 굉장히 개운해요. 그렇구나. 네, 제주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제가 제주는 정말 좋아서 자주 가는데 네. 주로 이제 관광객들 식당에 가면 너무 비싸고 맞아요. 바가지 쓰고 특히 갈치조림하고 뭐 모듬회 이거 너무 막 비싸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 제주도에 맛있는 게 그거 말고 많거든요. 뭐 이런 네. 순대라던가. 네. 네, 또 뭐 고기국수. 네, 고기국수 뭐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언제 또 맛집 소개를 한번 진짜 한 번 더 나오셔서 네. 음식 이야기로도 음식과 여행 이야기 네, 또 나눠봐야겠네요. 야, 이때까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성 작가님 물 한 모금도 안 마시시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성 작가님 숨 돌리시는 동안 우리 임대웅 작곡, 딸기타르트 잠시 듣고 와서요. 댓글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 성 작가님께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타르트 듣고 돌아올게요.
아, 좋다. 딸기 타르트 어때요? 딸기 타르트 제가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표현이 좋아요. 다르죠? 진짜 달콤하죠? 너무 달콤해서 마지막 스푼이 굉장히 아까운 그런 맛? 맞아요. 와. 저도 차에서 요즘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너무 좋다. 중독성 강해. 그새 저희 사진 올렸어요. 네, 성수선 작가 저 같이 찍었는데요. 정말 성 작가만 이쁘게 해줬어. 이쁘게 해준 게 아니고요. 네, 성 작가님 원래 이렇게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입니다. 딸기 타르트 같죠? 네, 제가 오늘 성 작가님 돋보이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숙자 패션으로 왔는데 속상하다. 아니, 모자가 잘 어울려요. 다름과 닮음님, 성수선 작가, 박상미 문화평론가 두 분 마음의 결이 많이 닮은 듯합니다. 소통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 봤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예요. 오늘 정말 댓글 많다. 미엽다랑어님, 임감독님, 딸기 타르트 들으며 성 작가님 의식하는 모습이 상상되는 거니까요. 야, 진짜 재밌다. 질문 들어왔어요. 답변 하나 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사도요한님, 게시판에 댓글 쓰다 보면 글쓰기 연습이 될까요? 이러셨는데, 댓글 많이 쓰는 것도 짧은 글쓰기 연습이 될까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글쓰기 연습이 되는 거는 문장을 써가지고 그 문장의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댓글을 쓰려면은 잘 들어야지 되거든요. 맞아요. 네네. 내가 뭔가 말을 하려면 그 라디오에서 있는 걸 잘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거고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훈련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순발력도 필요한 거고서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 다는 경우에는 이 짧은 문장 안에 포인트를 짚어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소통하는 수단이니까 정말 연습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야, 딸기 타르트 사진까지 올라왔다. 에펠리고님, 성 작가님 또 나오시면 스토리텔링이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랬어요. 저희 궁합이 잘 맞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 또 나오시니까 힘이 막 나네요. 근데 어떻게 또 나오시려면 반차 써야 되는데. 다음에 또 반차 쓸 수 있을 때 또 나와주세요. 대답은 못 들었지만,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3분 9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얘기 듣고 싶은데요. 어이구, 마이크가 막 좋아서 쓰러지고 이러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시리즈 5개가 있어요. 더 있을 텐데? 더 있나요? 맞다.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가 6가지 있네요. 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저희랑 또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나눠볼까요?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몇 달 미국에 파견 근무를 했는데 주로 타인의 고통은 그때 썼던 것들인데 그때 이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여러 국적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됐는데 미처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우리가 한 곳에 살 때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길이 맨날 똑같고, 하루 종일 만나는 동료들이 거의 똑같고, 그래서 제한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파견 근무할 때는 제가 사무실로 출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러 이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서 제 옆에 앉은 그 여자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였는데
이제 비행기 타는 거 자체가 이제 너무 고통인 거죠. 맞아. 이제 폐쇄공포증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이렇게 그 박멸되는 그런 물티슈 있잖아요. 네. 그걸로 뭐 창문도 닦고 자기 앞에 뭐 그 스크린도 닦고 뭐 이렇게 다 닦다가 이 손 거리가 그 팔 거리가 남은 네. 거예요. 근데 그 팔 거리는 저랑 같이 같이 쓰는 써야 거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그 닦아도 되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닦으라 그러니까 거기 막 빡빡빡빡빡 닦고 막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다 닦은 다음에 그 약 같은 거를 몇 알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무슨 산소 마스크 같은 비슷하게 걸. 생긴 그런 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정말로 두려운 거죠. 비행을 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그걸 멋모르고 보면 참 유난 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 네. 대해서 쓴 글입니다. 오늘 타인의 고통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네? 지금까지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성수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반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겠다. 로니님 사소한 일상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성 작가님 다음 반차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평론가 박상미였고요. 다음 주 4시에 공감 스토리텔링 다시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